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지역의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과 만나 이야기 나눠보는 CNB 사랑방의 정순천입니다. 늘 특별한 분이 나오시는데 오늘은 정말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우리 대구의 자랑이고 우리 여성계의 자랑이고 정말 궁금해하고 뵙고 싶어하고 우리 기대를 많이 하셔도 좋습니다. 강은희 장관님을 모셨습니다. 네, 장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을 텐데 요즘 어디가 계시는 공? 대구 내려오셨는가? 네. 뭐 이런 궁금하게 생각하시는데 인사 한번 나눠주시죠. 네, 오래간만에 TV로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드립니다. 지난 7월 7일 퇴임을 하고 이제 고향 대구에 내려와서 여러분들과 좀 더 가까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또 얼마 전에 포항에 지진이 나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놀라셨고 고통 속에 계시는데요. 지금 아직도 추운 날씨에 현장에서 복구에 여념이 없는 경찰과 소방대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자원봉사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전례 없는 수능 연기가 있었잖아요. 그런데도 우리 고3 학생들이 시험을 무난하게 잘 치러서 그것도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고향에서 여러분들을 뵙게 되어서 정말 반갑습니다. 네, 역시나 우리 나라 살림 살던 분이라서 나라 걱정, 우리 학생들 걱정, 우리 대구 걱정해 주셨는데 지난 7월에 예. 우리 여성가족부 장관을 임을 하시고 지금 이제 야인으로 돌아오셨는데 네. 다들 너무 궁금해하시고 계시거든요. 네, 최근의 근황을 좀 말씀해 주시고 네. 좀 인사 좀 해주시죠. 네. 사실 이제 4개월 정도 지났는데요. 네. 뭐 아직도 긴장감은 조금 남아 있습니다. 국무위원이라는 그 자리가 굉장히 저한테는 좀 무거운 중책이었기 때문에 네. 그만두고도 사실 오랫동안 긴장감이 좀 풀리지 않아서 개인적으로 좀 고생을 했는데요. 이제 대구에서 이렇게 이웃들도 만나고 선후배 분들도 뵙고 하니까 이제 고향에 왔다. 그리고 이제 대구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작은 일들에 직접 참여도 하고 하니까 그런 기분이 듭니다. 이제 조금 실감 나신다. 예, 이제 실감이 납니다. 그리고 특히 뭐 이제 동문이나 이런 모임들을 네. 가면 왔다고, 그리고 고생했다고. 네, 고생했다고, 그리고 위로해 주시고 해서 그런 이제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제는 정리가 되어 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뭐 이제 정유년도 한 달 채 남지 않았는데요. 이제 올해는 굉장히 여러 가지로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좀 힘든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올해를 잘 보내시고 내년에는 좀 더 힘찬 한 해가 됐으면 하고요. 네. 그리고 전체 국가의 여러 상황도 어려운데 또 현장 대구에서 이제 와서 보니까 대구 경제나 여러 가지 면도 상황이 녹록치 않은데요. 여러 어르신들을 만나 뵈면서 앞으로 이 문제를 또 어떻게 풀어갈지 같이 깊게 좀 고민하는 시간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네, 네. 아이고, 맞습니다. 그 자리가 뭐 남들이 뵐 때는 저 멋진 자리인 것 같고 뭐 그냥 말로는 고생하겠다 생각을 해도 정말 이게 몸의 긴장이 지금까지 풀어지지 않을 정도로 긴장하면서 살아야 되고 긴장하면서 일을 해야 되고 예.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장관님께서는 어릴 때부터 네. 여러 가지를 이제 경로를 거치셨는데 꿈이 혹시 뭐였습니까? 나는 나중에 우리 아이들 선생님이 되겠다, 뭐 대통령이 되겠다, 국회의원이 되겠다, 뭐 네. 이렇게 많이 얘기하는데 어릴 때 혹시 꿈은 뭐였나요? 요즘은 우리 아이들한테 물어보면 아이돌이 꿈이다, 뭐 네. 영화 배우가 꿈이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는데요. 네. 이제 시대에 따라서 아이들이 꿈도 변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방금 우리 사회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어릴 때 꿈은 이제 과학자였습니다. 오, 네. 네. 이제 초등학교 때부터 네. 굉장히 호기심이 많았어요. 네. 그래서 뭐 과학 실험 이런 거는 제가 정말 도맡아서 대표로도 많이 했었고,
그리고 이제 부모님께서 용돈을 주면 이제 조금씩 모았다가 비커나 이런 뭐 전구나 이런 여러 가지 배터리나 이런 걸 사서 네. 연결해서 실험해 보는 거 이런 거를 네.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래서 나는 세상에. 나중에 이제 커서 과학자가 돼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과학자가 되지는 못했고 과학을 가르치는 교사가 된 것 같습니다. 네, 네, 과학자라 됐는 거랑 다름없습니다. 네, 뭐 네. 같은 학문을 하는 거고 네. 제가 직접 또 과학을 가르치면서 네. 우리 제자들도 과학 계통에 많이 또 진로를 택하고 해서 네. 굉장히 보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은 우리 네. 장관님께서 학교 선생님으로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과학을 전공하셨고 네. 과학 선생님 하셨다. 네, 맞습니다. 특별하신 예, 선생님이셨네요. 지금 발령을 받아서요. 네. 이제 물리 과목도 하고 제가 또 네. 대구의 원화여고에 잠시 재직을 했었는데요. 네. 거기서 이제 짧게 하다가 경북에 정식 발령을 받아가서 이제 물리나 이게 또 시골 학교에 가면 과목 시수가 적어서 이제 다른 상치 과목을 또 교육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네. 물리랑 지구과학, 수학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역시 수제가 맞으시네요. 아닙니다. 네. 공부 못하면 과학 쪽으로 가지도 못하고 물리 쪽 가지도 못하거든요. 이제 대체로 그런 네. 과목들을 어렵게 생각하는데요. 그럼요. 남성들이 많이 선택하고. 네. 근데 이제 또 제가 가르쳤을 때는 제가 가르치는 사람이 여성이고 그래서 그런지 여학생들도 네. 굉장히 흥미를 많이 보여줬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원화여고에서는 제가 가르쳤던 학생들이 성적이 굉장히 좋은 학생들이 포항공대에 물리과를 진학하기도 했습니다. 네, 뭐 완전 확실한 뭐 네. 수제들이 제자들이 네. 많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아이고 그러셨구나. 보통 이제 그 어느 과목이든지 다 어느 종류하지 않는 과목이 있겠습니까만은 네. 정말 우리 여성들이 접하기 어렵고 두려워하고 아. 저게 왠지 어려운 것 같고 이런 네. 과목을 선택하셔서 또 지금까지 그 어릴 때 꿈이 과학자보다도 더 중요한 일을 하셨지 않습니까? 네, 또. 뭐 아무래도 과학을 했기 때문에 네, 네. 국회에서 의정 활동할 때 제가 주로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으로 활동을 했었거든요. 네. 그때에 이제 과학 교육이나 그다음에 이공교육 이런 부분에도 제가 네. 많이 지원을 해드렸고 네. 또 좀 이해가 부족한 다른 의원님들께도 충분히 설득하는 역할을 했었습니다. 네. 네. 그러셨구나. 네. 네. 그럼 교사에서 우리 또 CEO로 가셨잖아요. 예. 네. 그럼 뭐 학교를 그렇게 선생님을 하시다가 딱 끊고 CEO로 어떻게 가시게 됐는지 또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예. 네. 사실 뭐 저는 교직을 천직으로 알았습니다. 그리고 네. 품성상에도 굉장히 교직이 저한테는 맞고요. 네. 지금도 뭐 제가 가만히 있으면 선생님이세요 하는 말씀들 많이 하시거든요. 네. 그래서 굉장히 저를 보고 타고난 교사다 이런 네. 얘기 많이 하셨거든요. 네. 그래서 뭐 교직을 그만둘 거라고는 저는 상상도 못했는데 이제 결혼을 하면서 남편이 사업을 하게 되고 네.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지금은 우리가 이제 컴퓨터나 스마트폰이 워낙 보편화되어 있는데 그때는 이제 초기에 이제 컴퓨터 관련된 사업들이 열리는 시점이었어요. 네. 그래서 저한테 특별히 컴퓨터 교육에 관련된 일을 좀 맡아달라고 제의를 하면서 네. 굉장히 그 뭐 컴퓨터 부분도 새로운 분야라서 제가 호기심이 많다 보니 관심은 굉장히 갔었는데 교직을 그만두는 거는 또 굉장히 저한테는 네. 큰 결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뭐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런 네. 고민 끝에 교육적인 부분도 있고 그리고 새로운 부분이라는 호기심도 굉장히 강했기 때문에 네. 결국은 이제 학교를 그만두고 이제 사업에 같이 참여를 하게 되고요. 네. 이제 그때 그만두면서는 내가 언젠가는 다시 학교로 돌아오겠다. 제 마음으로 그런 마음을 좀 먹고 네. 그만뒀었는데 앞으로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그렇게 터닝하기는 정말 어려운데, 그죠? 예. 그렇게 했음으로 해서 또 CEO로 또 열심히 하시다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또 IT 협회 전국 회장님까지 하신 걸로. 네. 네, 전공에서 계속 이어졌었다. 그죠? 네, 뭐 네. 이제 기본적으로 물리를 했었기 때문에 네. 제가 대학 다닐 때 이제 가까운 동기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컴퓨터 과목을 좀 수강도 하고 했었습니다. 그게 네. 이제 자연스럽게 컴퓨터 교육과 그리고 컴퓨터 관련된 비즈니스로 연결이 되고 나중에 이제 전국에 여성 기업들을 위해서 협회장을 맡으면서 또 다양한 봉사 활동으로 영역을 좀 넓히기도 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또 협회장을 하면서 좀 의미 있었던 게 이공계 여학생들을 멘토링을 했었어요. 네. 그 이제 전국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한 250팀 정도로 만들어서 이 여학생들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정말 제대로 실력을 쌓고 제대로 관련된 부분에 종사할 수 있도록 했던 역할도 저한테는 굉장히 보람이 있었습니다. 네, 역시나 전공도 하셨고 선생님도 하셨고 네. 또 여성 그 기업인들을 어떻게 하면 잘 할 수 있도록 네. 또 그 기업인들 선생님처럼 막 가르쳤을 수도 있습니다. 뭐 저는 그렇지는 않고요. 뭐 네. 워낙 기업인 여러분들께서 정말 잘 하셨고 기업인들도 본인들의 회사뿐만 아니라 사회에 봉사하는 부분도 많이 강조를 해서 기업인들이 자발적으로 특히 젊은 청소년 여성 여대생, 이공계 여대생들을 위해서 멘토 사업을 같이 참여를 해 주셨어요. 네, 그게 지금까지도 유지가 되고 있는데 네. 정말 저는 여성 기업인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네, 네. 후배들을 굉장히 육성을 많이 하셨어요. 네, 네. 그러니까 그만큼 예. 후배 육성할 수 있었던 것도 그러니까 예. 전공과 학교 선생님을 하셨기 때문에 네. 리더자로서 리더도 하셨을 테고 예. 또 후배를 많이 양성을 했으니까 더 뭐 제가 상상을 해본다면 신나게 아마 일을 하셨을 것 같은데. 맞습니다. 그렇죠. 네. 막 일을 뭐, 즐기면서 네. 즐겁게. 예, 그렇습니다. 네, 예. 네, 네. 그래 하셨을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러면 저기 CEO로 계시다가 예. 또 후배 양성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에서 또 IT 전국 회장님도 하시다가 국회의원은 비례를 어떻게 받으셨습니까? 많은 분들이 그 네. 어렵게 힘든 네. 그것도 비례 5번. 네. 네. 어마어마한 우리 네. 그 대구의 자랑이고 또 우리 그 정도 실력이 있었다라는 건데 거기 또 어떻게 그 국회의원 들어가실 때 어떤 계기가 있었나요? 제가 아마 국회의원이 되면서 비례대표 발표가 났을 때 많은 분들이 놀라셨던 것 같아요. 깜짝 놀랐지요. 네. 근데 저도 놀랐습니다. 네. 네. 그러셨구나. 네. 사실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지금의 이제 자유한국당인데요. 그때 많이 이제 인재를 넓히려는 역할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활동하고 있었던 이제 협회나 그리고 제가 그 당시 국가경쟁력 강화위원회 위원으로도 활동을 했었는데요. 여기저기서 이제 좋은 CEO, 여성 CEO, 네. 이제 정치를 할 수 있는 여성 CEO를 좀 추천해 달라는 요청이 여러 번 왔었는데요. 네. 제가 그때마다 다 다른 분들을 추천해 드렸어요. 네. 네, 그 추천해 주신 분들 중에 또 뭐 현역이신 분도 있고 또 여러분들이 계셨는데 저는 이제 워낙 정치에는 별로 뜻이 없어서 자연스럽게 저는 추천해 드리고 비켰는데 마지막에 우연찮게 연결이 되면서 저도 모르는 사이에 원서만 냈었는데 저는 비례대표가 됐는 줄 몰랐어요. 방송을 통해서 연락을 받고 저도 굉장히 놀랐습니다. 네. 네. 정말 네. 제가 그때 그 발표를 하고 아마 제가 축하 전화를 드리는 것 같은데 네. 그때 생각해 보니까 그런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많은 분들을 추천을 했는데 네. 저도 모르게 이렇게 됐다. 네. 제가 그때 얘기 들은 것 같네요. 이제 예. 그러고 보니까. 네. 네, 그 정도로 평소에 우리 장관님께서 학교 천직으로 생각하던 교직과 지금 IT 소프트웨어 지금 이제 최첨단을 계속 앞서가면서 후배 양성 많이 하고 학생들 많이 가르치고 이게 아마 전국도 목소리를 내면서 발전을 위해서 냈는 게 다 많은 분들이 봐오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평가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뭐 이제
그 무렵에서 국회에 이제 입법청원 활동도 꽤 열심히 한 게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소프트웨어 관련된 법안 이제 발의를 한 거를 네. 열심히 이제 청원을 해서 네. 통과시키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마침 그때 좋은 기회가 되어서 그 법도 통과가 됐고 네. 여러 가지 우연과 노력이 좀 합쳐지면서 이제 입법 활동에 대한 기회가 우연히 저한테 주어진 것 같고요. 네. 뭐 주어지기는 우연히 주어졌지만 이제 실제 이제 국회는 들어가서 뭐 CEO를 했던 그런 이제 그 부지런함이나 뭐 이제 그런 이제 성격이 있어서 그런지 국회에 가서는 또 열심히 일을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의정 활동하실 때 또 열심히 하시던데 예. 또 의정 활동 하실 때 뭐 제가 특별히 생각했던 거 우리가 야인으로 생각 있을 때 봤을 때 국회하고 들어가셨을 때 그 차이점이랄까 느낀 좀 그런 게 있을까요? 네. 그 국회는 이제 그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거는 정치적 갈등이 굉장히 심하죠. 네. 보수와 진보나 여러 가지 지금도 뭐 정치적 상황은 녹록치는 않은데요. 저도 이제 실제 들어가서 보니까 이제 그때서 보는 모습하고는 조금 다른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 각 의원들이 네. 그 의정 활동에서 특별히 정책 활동을 굉장히 열심히 하십니다. 그래서 국회에 보면은 세미나실이 단 하루도 비어 있는 날이 없을 정도로 네. 예, 정책에 관련된 활동을 굉장히 열심히 하시고 다만 이제 좀 아쉬운 거는 그런 이제 정책 활동을 열심히 하면서 서로 의견이 다른 부분에 대해서 좀 수용하고 좀 더 폭넓게 이제 더 좋은 정책 대안으로 가야 되는데 극한으로 치달으면서 결국은 좋은 정책을 놓쳐버리는 경우도 상당히 많은데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도 좀 개선이 되고 또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저 역시 이제 정파의 이익에 의해서 이제 냈던 법안들이 단순히 다른 당이라는 그 사실 때문에 통과되지 못한 법안들도 꽤 있거든요. 네. 그런 거는 이제 여전히 아쉬움으로 남고 있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마음을 열어서 좀 제대로 한다면 국민들께도 좀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역시나 뭐 혼자서는 다 할 수는 네, 없으니까 맞습니다. 그죠? 또 예. 당이라는 그 큰 테두리가 있고 뭐 의정 보고서나 그때 봤을 때 굉장히 그 기간에 아직 그 한 번에 예. 초선에 불과한데도 많은 활동을 하셨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 많은 법안을 뭐 엄청 네, 많이 제가 아마 네. 90개 이상의 법안을 냈었던 것 같습니다. 3년 만에 예, 네, 뭐 한 3, 4년 정도에 네, 제가 네. 뭐 정확히 3년 반 정도 네, 임기를 네, 네. 채웠는데요. 뭐 이제 나중에 장관으로 이제 가게 되면서 한 6개월 정도 제가 활동을 못 했었는데 네. 한 90여 개의 법안을 내면서 정말 제가 입법 청원을 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법을 하나 내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라는 걸 잘 아니까 제가 재직하고 있을 때는 좀 부지런히 필요한 법을 좀 많이 내자 이 생각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또 국회 활동을 하면서 접했던 많은 분들이 원하셨던 법들 이런 거를 이제 제대로 좀 실천을 한번 해보고 싶었고 그리고 뭐 실제로도 그렇게 통과가 되어서 지금 굉장히 혜택을 보는 법안들도 꽤 있고요. 네. 이제 그런 이제 입법 활동과 그다음에 이제 그 당시에는 저희가 이제 여당이었기 때문에 이제 정부 여당이 정책을 공조하는 활동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네. 뭐 기억이 나시겠지만 기초연금법 이렇게 해서 어르신들께 네. 이제 월 20만 원씩 이제 연금을 지급해 드리는 기초연금 통과하는 거 그리고 이제 공무원 연금 개혁 이런 데도 직접 위원으로 활동을 하면서 성공적으로 마쳤던 그런 내용들은 개인적으로 굉장히 뿌듯한 활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정말 그 많은 일들을 하셨겠고 IT 전국 회장 하실 때도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겠지만은 또 의정 활동 하실 때 90개나 이렇게 그만큼 뭐. 낼 정도로
뭐 생각해 보면은 뭐 의원님 오로지 일만 하시고 뭐 정말 국회에 들어가니까 바쁘셨죠. 네. 정말 시간들이 없더라고요. 예. 뭐 제대로 식사도 제대로 못 하시고 빵 먹어가면서 일을 하시던데 밖에서 볼 때는 아주 또 그렇게 안 보이는 면도 많지 않습니까? 네, 이제 뭐 바깥으로 보면 아무래도 네. 정파적인 상황이 다르니까 그런 이제 또 그 나름대로 또 치열한 정쟁 뭐 서로 의견 다툼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게 확대되어서 보이니까 개별 정책 활동은 다소 묻히는 그런 네, 안타까움도 맞습니다. 있습니다. 네, 예. 네. 뭐 정책도 이제 입법 활동도 열심히 했고 정책 토론도 열심히 해서 제가 이제 주로 활동했던 위원회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인데요. 네. 그쪽 네. 일이 더 많죠. 예, 네, 예. 네. 그러니까 양쪽 이제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에 일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네. 뭐 초중고 현장에 있는 현안 문제들과 그리고 대학도 보면은 이제 제가 직접 고 의원 시절에는 대학에 입학하는 정원이 이제 급격하게 줄어드는 상황이어서 대학 구조 개혁이라든가 그다음에 입시 제도 이런 여러 가지 현안들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했었는데요. 이제 고향에 내려와서 또 제가 이제 사대생이니까 주변에 전부 다 이제 선후배들이 교직에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겠죠. 이제 네. 실제로 또 현실적으로 더 필요한 법들이나 이런 얘기들을 할 때마다 굉장히 아쉬워요. 지금은 현직이 아니니까 이거 다시 그 과정까지 가서 법을 하나 만든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새삼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네, 네. 아유, 네. 모직 활동 하실 때 많은 일들이 있었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정말 힘들었고 어려웠을 때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례 하나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정말 어려웠을 때. 네. 뭐 아무래도 정말 어려웠었던 일들은 뭐 따져보면 여러 가지로 많았었는데요. 네, 그렇죠. 네. 공무원 연금 계획이 굉장히 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네. 뭐 국민 여러분들이 지지가 강하게 있었긴 하지만 또 이제 이거는 여야가 있는 문제고 또 공무원 여러분들도 상당히 어떻게 보면 우리가 다 낼 거 냈는데 왜 연금을 깎아야 하는가 이런 반발심도 굉장히 컸었거든요. 근데 이제 더 크게 본다면 우리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연금이 지속 가능해야 되거든요. 맞습니다. 이게 네. 계산을 잘못해서 네. 내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연금을 받을 때가 되었는데 그 과거에서 주는 연금보다 반밖에 못 줄 상황이 된다. 어쩔 수 없다. 이렇게 나오면 굉장히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네. 제가 현장에도 직접 다니면서 설득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 개혁하는 것은 다소 좀 우리가 손해보는 듯 하지만 긴 미래를 봐서 국가 재정으로 봐서는 지속 가능한 틀로 가져간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조금 양보할 필요가 있다. 그런 얘기들이 이제 현장에서 좀 이해가 되고 잘 정리가 되면서 성공적으로 완수했었던 게 뭐 어렵고도 보람 있었던 일인 것 같습니다. 네. 네, 공무원 여러분 힘내십시오. 네. 네. 그렇게 열심히 하셨으니까 또 어느 날 갑자기 또 장관을 또 가셨는데 그럼 어떤 장관으로 임명될 때는 뭐 어떤 콜이 있어야지 가는데 네, 어떤 계기가 있었나요? 이제 우리나라 국무위원 네. 임용 시스템이 네. 이제 밖으로 이제 다 공포되지는 않지만 네. 이제 여러 배수로 일단 추천이 되어서 올라갑니다. 여러 네. 경로를 통해서. 네. 그러니까 뭐 한 사람만 지난 정부의 지금 정부는 또 시스템이 어떻게 되었는지는 또 제가 다시 살펴봐야 되겠지만 이제 지난 정부에서는 복수 후보들이 이제 후보자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기본적인 개인 신원 검증을 하게 돼 있습니다. 개인정보 동의서를 다 내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때는 사실 외부에서 기자분들이 연락을 해도 그런 일 없다고 이렇게 시침을 떼야 되는데 네. 정말 죄송합니다. 그건 어쩔 수 없는 네,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서 네. 그렇게 이제 그 과정이 기본적으로 1차 검증이 끝나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2차 검증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과정을 거쳐서 이제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 됐다고 생각할 때 내정자 발표를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저는 뭐 아마 발표 나기 한 달 이상 검증을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또 청문회까지 하시고. 예. 네. 얼마나 이제 외곽에서 볼 때는 참 어려웠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장관님이 늘 명랑하시고 밝게 웃으시고 네. 한 번도 지친 얼굴이 안 나타나거든요. 네. 그래도 어려웠을 때가 굉장히 많았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여성으로서 네. 네, 또 남성 우리 의원님들과 어떤 여러 가지 그 속에서 견디내는데 일을 하시는데 그런 우리 인간적으로 여성으로서 얼마나 어려웠는지 그런 얘기도 좀 해주시겠습니까? 글쎄요. 이제 국회나 이제 장관 재직 시절에는 아무래도 여성이라는 것 때문에 어려운 거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 기업할 때는 오히려 여성이었기 때문에 좀 더 어려웠었던 것 같고요. 네, 특히 이제 기업이 어느 정도 수준이 되면은 이제 기업의 체격 이런 게 있죠. 기업의 그렇지 이제 규모가 사이즈나 크지만 네, 매출이나 이제 직원들이나 그리고 과거에서부터 쭉 해왔던 실적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기업의 신뢰도를 인정받기가 어느 정도 가능한데 초기 단계에서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똑같은 이제 여성과 남성이 있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남성에게 보내는 신뢰가 우리 사회에는 아직도 좀 더 많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네. 이제 또 남성들은 저는 여성도 이 부분은 본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러 형태의 네트워킹이 굉장히 잘 돼가 있습니다. 네. 뭐 동문회에서부터 친구, 그 맞습니다. 지역 사회 네. 여러 활동을 남성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하기 때문에 네. 뭐 특히 뭐 조금 대구 사회 같으면은 약간만 한 달에만 걸쳐도 네. 쉽게 알 수 있으니까 네, 네. 이제 마케팅을 하기나 또 서로 협력을 하기에도 굉장히 좀 쉬운 관계인데 여성들은 대체로 이제 제가 대학에 가서도 많이 그런 강의를 합니다만 여성들도 보다 좀 활발한 활동을 할 필요가 있다. 그게 나중에 바탕이 되어서 직장 생활을 하거나 나중에 비즈니스를 할 때도 상당히 도움이 되는데요. 그런 기본적인 관계의 폭이 여성이 좀 좁기 때문에 네. 기업을 할 때도 초기에 그런 게 굉장히 장애가 됩니다. 네. 그래서 어느 수준이 될 때까지는 신뢰를 얻기 위해서 남성들보다 사실은 조금 더 많이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죠. 저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네. 이제 여성 기업인들이 이제 이렇게 제품을 안내한다든가 마케팅을 할 때는 이제 신뢰의 면에서 좀 더 다소 조금 부족해 보이는 느낌을 가지시는데요. 그래도 이제 그 고비를 잘 넘고 나면은 오히려 또 여성들이 신뢰도 있고 그다음에 또 남성들은 이제 여성들은 또 고지고대로인 스타일이 또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책임감도 강한 그런 특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장단점을 잘 활용하다가 보면 여성 기업들도 충분히 남성분들보다 오히려 더 잘할 수 있는 요소들이 갖고 있기 때문에 용기를 내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지금 그 예전에 그 기업을 하시던 그 기업은 지금 아직도 하고 계시나요? 네, 제가 대주주로는 있는데요. 이제 네. 저는 처음에 사업을 했었던 계기가 남편의 견우유 때문이라고 좀 전에 네, 네. 말씀드렸는데요. 지금은 그대로 이제 남편이 사업체를 이제 같이 혼자 운영을 하고 있고요. 네. 이제 뭐 또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약간의 간섭만 하고 이러다 보면 서로 나중에 책임 소지가 있기 때문에 네. 완벽하게 네. 다 드리고 네. 다 본인이 네. 이제 사업을 다 장악해서 할 수 있도록 저는 뭐 완전히 손을 떼고 가끔 이제 뭐 어렵거나 힘든 일이 없는지 이제 부부로서 이제 아내로서 이제 묻는 정도의 역할은 하지만 뭐 크게 관여는 전혀 안 하고 있습니다. 네. 정확하게 그리 하기가 쉽지 않은데, 그죠? 근데 네. 그러면은 좀 선명한 결단이 좀 필요한 네.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저 분명하게 해주시니까 예. 우리 또 남편분은 더 잘하실 예. 것이고 또 뭐, 믿어주니까. 예. 네. 사실 그게 의논 상대자가 될 수는 있지만 네. 자칫 잘못하면 간섭이 돼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또 의정 활동하고 이럴 때는 또 외조죠. 또 네. 굉장히 잘해주시는 편이시죠? 아, 네. 네. 그 점은 저는 굉장히 네.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네. 제가 그 의정 활동하고 장관을 재직할 때 대략의 시간이 한 5년 5개월 정도 되는데 거의 대구에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2015년도에 이제 수성갑의 지역위원장을 맡기 위해서 잠시 이제 대구에 몇 달 좀 머물렀었는데요. 그 기간을 제외하면은 뭐 한 달에 한 번 정도 대구를 집으로 내려왔어요. 네. 그러니까 뭐 모든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뭐 의원이나 장관으로 있으면서 열심히 해주기를 바라시는데 남은 그렇게 열심히 하면서 당신은 열심히 안 하면 되겠냐 이런 게 기본적으로 생각이 되다 네. 보니 뭐 이제 본가에는 집에는 자주 들이지 못해서 좀 미안했었는데요. 제가 일을 하면서도 기업 활동을 하면서도 여성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결혼하면서 이제 시댁 가족들 그리고 친정 그리고 자기 자신의 가족 이 세 분야를 다 아울러야 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저는 뭐 여성가족부 장관으로 있을 때 이 부담을 좀 줄여주자 이런 운동을 좀 많이 했었는데요. 이제 우리 세대까지는 그게 이제 가능하지만 이제 우리 밑에 세대들은 그게 좀 굉장히 힘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일과 가정을 양립하는 거 이거는 이제 과거에는 우리가 슈퍼우먼 신드롬도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당연히 다 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되면 결국은 본인이 지쳐서 언젠가는 그 전체를 감당하지 못하고 포기하는 상황이 생길 네, 수 있으니까 맞습니다. 네. 잘할 수 있도록 이제 가족들도 같이 도와주고 특히 남편의 적극적인 협조가 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이제 젊은 세대들은 젊은이답게 좀 적극적으로 일을 공유하고 도와주는 게 아니고 그 일을 본인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네. 우리 지금 장관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여성분들이 일하는 분들의 그 네. 가족분들은 한 가지 전문 분야만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다른 분야는 다른 분야 잘하는 분을 또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그러니까 지금 가사일도 네, 당연히 네. 나누어서 하는 게 네.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리고 또 우리 그래서 장관님으로 정말 그 능력과 실력을 인정받았고 또 이렇게 들어가셨는데 들어가셔갖고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일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많이 여성들을 위해서 했지 않습니까? 네. 네. 또 특별히 저희들이 모르고 있는 이런 그 제도적이라든지 했는 부분에 말씀 좀 해주시죠. 네. 네. 뭐 여러 얘기들이 많고 또 드리고 싶은 말씀들인데 제 개인적으로 조금 아쉬운 부분이 한 가지 있습니다. 네. 제가 장관으로 이제 취임하면서 그 전해 12월에 그 한일 위안부 피해자에 관련된 합의가 있었습니다. 네. 그게 이제 제가 장관으로 들어가면서 그게 이슈가 되어서 제가 하는 일의 상당 부분이 그 일이 끝까지 많이 따라다녔었어요. 네. 그래서 많은 이제 고향에도 내려오니까 강 장관님 다른 거는 다 괜찮은데 그 부분은 아쉽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실제로 이제 언론에서 충분히 보도되지 못한 내용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네. 그 합의 당시에 이제 46분의 피해자 할머니들이 생존해 계셨고 또 그분들의 상당수 많은 부분들이 합의에 찬성을 하시면서 그 일본으로부터 온 출연금을 다 수령을 하셨어요. 네. 그분들 이제 연세가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평균 연세가 91세가 이제 다 되셨어요. 네, 네, 그러시다가 맞습니다. 네. 보니까 이제 굉장히 기력도 지치시고 더 기다리기가 어려웠던 상황이고 그다음 뭐 일본에 저는 진정성은 앞으로도 더 필요하다고는 생각을 하는데 그 당시에 그 일본이 진정으로 또 사과했고 저희가 원했던
그 일본 아시아 여성 기금은 그 민간 차원에서 기금을 만들었던 거였는데 네. 이번에 출연한 거는 그 일본이 예산을 직접 출연했습니다. 국가 예산을. 그래서 네. 사죄의 뜻으로 직접 네. 출연을 했고 네. 정식으로 사과를 하고 책임을 통감한다고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었거든요. 그렇게 했습니까? 네. 네. 그래서 실제로 35분이 네. 그 일본이 출연한 출연금을 수령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네. 제가 개별로 찾아뵈면 굉장히 감사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네. 그래서 앞으로도 이 문제는 아직 좀 해결되지 않은 부분도 있기는 하지만 이제 이분들 연세가 굉장히 많이 되셨고 또 일부 상당 부분이 공감하신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도 뭐 앞으로 더 개선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큰 취지에서 이 합의에 대해서는 좀 더 이해를 더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네. 초기에는 뭐 소녀상을 당장 이전한다 이런 것 때문에 또 논란이 많았는데 지금도 그대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또 작년 올해 참 여름에 8월에 돌아가셨는데 굉장히 안타깝지만 그 굉장히 그분하고 제가 정이 많이 들었어요. 그 중국에서 편찮으셔서 네. 한국으로 정말 007 작전하듯이 그 이송해 오신 하상숙 할머니라고 계세요. 네. 그래서 대한항공이 정말 기종을 바꿔서 이송하는 데 도움을 주셨고 네. 중앙대 병원에서 의료진을 직접 파견해서 이송을 안전하게 해주셨거든요. 네. 이 기회에 정말 감사드리고 한국에 오셔서 상당히 호전이 되셔서 한국에서 정말 따뜻한 조국의 품에서 좀 안심을 하시고 또 좋은 시간을 보내셨다가 이제 작고를 하셨는데요. 이런 일들도 우리가 정말 가슴을 열어서 좀 따뜻하게 봐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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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언론상으로나 외부로 이렇게 보도되는 그 내용과 네. 실제 여러 가지 이제 이런 상황이 있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네. 아직까지 그 진정한 사과를 못 받았다. 네. 저희들은 그렇게 알고 있고, 우리가 이제 외부적으로 모르는 부분에 우리 장관님이 이제 이런 말씀을 해주셔서 아마 오늘 많은 이해가 되지 않았겠나. 예. 예. 그리고 또 여성부 그러니까 장관 하시면서 우리 이제 여성부들 위안부 쪽은 또 이렇게 하셨고 네. 또 청소년 쪽도 많은 일을 하셨던데. 네, 그 청소년 문제는 굉장히 저는 중요한 문제라고 그럼요. 생각을 네. 합니다. 지금 이제 학교를 다니는 청소년들도 있고 네. 또 본의 아니게 학교를 그만둔 학교 밖 청소년들도 네. 이제 여성가족부에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지원을 네. 했습니다. 네. 전국에 이제 202개의 청소년 꿈드림 센터를 만들어서요. 네. 학교를 이제 그만두면 학교를 그대로 다니는 게 저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혹시 학업의 기회를 놓친 청소년들이 있다면 이 청소년 꿈드림 센터에 가면 직업 교육도 새로 해줍니다. 네. 그리고 금전고시를 지원해 주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제가 작년부터 해서 새로 실시한 게 우리가 그 학교에 다니는 청소년들은 학교를 통해서 건강검진을 하는데요. 네. 학교를 다니지 않으면 이 친구들은 건강에 대해서 살펴볼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그래서 네.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한 건강검진도 무료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네. 혹시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있다면 학교를 다니지 않는 청소년들도 만 24세까지는 무료로 건강검진을 지금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좀 소개해 주시면 청소년기에 제대로 된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다면 평생 건강하게 살 수도 있거든요. 맞습니다. 네, 네, 굉장히 네. 중요하고요. 네. 그리고 우리가 가까이서 보는 청소년 쉼터나 여러 가지 청소년을 위하는 많은 그 기관들이 있습니다. 이런 기관들을 좀 더 잘 활용을 하시고 도와주신다면 청소년들은 언제나 어느 순간이든지 새로운 기회가 늘 청소년들에게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걸 잊지 네. 말고 좀 잘 활용해 주시고 네. 또 지역에서도 청소년들에게 보다 좀 따뜻하게 다가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네, 아이고, 알겠습니다.
정말 그 어렵고 힘들고 우리 여성가족부 다양하게 많은 일들을 하셨습니다만 특히 이제 청소년과 또 위안부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정치인으로서 또 여성가족부 장관으로서 이렇게 마무리하시면서 아쉬움이 그래도 많이 있죠. 조금 더 뭐 해야 할 일을 못한 듯한 그런 네. 네,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네. 네, 뭐 사실 돌아서서 보면 네. 부족한 부분이 저는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는 또 열심히 했었고 뭐 그때 최선을 다했던 건 맞지만 네. 뭐 사실 그 얼마 전에 작년에 청소년 뭐 생리대 문제도 불거졌고 네, 네, 그랬죠. 네. 그리고 뭐 성희롱 사건 이런 것도 굉장히 많아서 이게 어느 날 하루 아침에 모두 해결되는 것은 아닌데 우리가 꾸준히 관심을 갖고 저 노력을 한다면 저는 좋아질 거라고 기대를 하는데요. 뭐 장관 이게 기업인 출신이라서 제가 기업인 출신 장관은 처음이었습니다. 네. 여성가족부에서. 네. 그래서 그 청소년 생리대 문제도 불거졌을 때 예산이 없었어요. 네. 그런데도 우리 담당 과장이랑 그 얘기를 해서 그 기업으로부터 그 도움을 받아서 전국의 청소년 관련 기관에는 한 달 안에 전체로 다 그 생리대를 그 위생용품을 공급한 적이 있습니다. 네, 그러셨군요. 꼭 네. 예산이 아니더라도 필요한 일은 그 현장에서 좀 네. 적극적으로 해서 문제를 1차 해결은 해야 된다. 네. 그게 저는 뭐 지금도 변함없는 네. 그 소신이고요. 다만 이제 제가 이렇게 쭉 그 여성가족부 장관으로 있으면서 아동학대 제가 취임할 무렵 저기 기억나시죠? 그 인천에 그 네. 어린 소녀가 네, 네, 네. 그 가스관을 타고 와서 네. 슈퍼에서 과자를 먹다가 네. 이제 눈에 띄게 되어서 살펴보니까 친부모로부터 학대를 당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어린 아이들의 아동들의 학대 문제를 결국은 우리가 경제적으로도 문제가 있지만 또 경제 형편이 조금 나아도 학대가 여전히 일어나는 많은 가정들을 보면서 이 문제만큼은 여성가족부 장관으로서 정말 한번 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부모 교육을 좀 활성화시키고 그러니까 교육을 통해서 부모 되는 걸 배우는 것도 필요하고요. 네, 예. 맞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교육으로도 안 될 정도로 열악한 환경에 계신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일일이 가정으로 찾아가서 생활 서비스부터 상담까지 지원해 드리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네. 그거를 이제 제가 굉장히 많이 학대하는 이제 도중에 제대로 이제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네. 이제 그만두게 되어서 그 부분에 대한 아쉬움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네, 네, 아이고, 장관님께서 그 한 가지도 놓치지 않고 여러 가지를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시는 모습이 그대로 다 비춰지시고요. 뭐 10년을 하셔도 아쉬움이 남을 수 있으니까. 네. 네, 장관님 최선을 다하셨으니까. 네. 그래도 아직까지 젊으신데 주위에서들 뭐 아직 일을 더 해야 되지 않냐 뭐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을 텐데 주위 분들의 권유는 없던가요? 뭐 지금은 이제 초기에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긴장을 풀고 또 고향에 왔다는 따뜻함이 네. 저를 많이 감싸 주셨어요.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지나고 이제 많은 분들을 요즘 만나면서 이제 뭐 고향으로 왔으니까 여기 삶이 제 터전이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좀 더 지역 현안에 좀 더 깊이 이제 들어가면서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있다면 저도 작은 아이디어나 또 제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열심히 한번 찾아보고 의견을 모으고 특히 이제 제가 늘 관심을 가졌던 청소년이나 우리 또 제가 여가부의 장관으로 있으면서 저출산 문제도 굉장히 열심히 네, 맞습니다. 들여다봤는데 결국은 이 저출산 문제도 가장 큰 원인이 이제 교육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네. 교육이 희망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은 교육이 부담이 되고 있는 시대라서 그러한 문제도
우리 일하는 여성들 그리고 또 미래를 우리 대구의 미래를 위해서도 좀 더 심도 있게 고민하고 노력해 볼 수 있고 뭐 또 제 스스로도 그런 기회를 한 번 더 찾아보려고 열심히 또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시민들에게 시청자분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은 네, 해주시면은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네. 이제 고향으로 돌아온 저를 따뜻하게 맞이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또 대구 현안이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여성가족부 장관으로서 여성들의 지위 향상 그리고 또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과 여성, 여성과 남성이 조화롭게 사는 세상을 만드는 게 저는 이제 고향에 와서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 중에 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족의 따뜻한 보살핌으로 우리 자라는 청소년들이 보다 교육에도 좀 행복을 찾고 그리고 미래의 희망이 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들과 함께 작은 힘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올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고 내년에는 새로운 희망의 새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우리 여성들을 위해서 또 전 대구 시민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리더자로서 열심히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오늘 고맙습니다. 출연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강은희 전 그 여성가족부 장관님을 모시고 이것으로 좋은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만은 또 미련이 남겨두고 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CMB 사랑방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것으로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